늘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거의 매일같이 오는 곳이라서 전혀 낯설지도 않은 곳이고 낯설지 않은 강의장이고 또 낯설지 않은 여러분이긴 한데 이 자리는 참 불편합니다. 예, 오늘 저는 기초 사업 설명을 맡았고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이제 접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오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제 나름대로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타이틀로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아니라 제가 이 비즈니스를 들었던 거는 저는 미국에서였습니다. 1999년도, 2000년도쯤에 제가 미국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마케팅하고 그 컨설팅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큰 꿈이 있어서 한국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지사를 세워서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해보려고 한 5년 정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본에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분야가 저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열심히 해봤고 나름 성취는 있었는데 야 이렇게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을 내가 계속 앞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게 일을 시작을 했었고 또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지만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년 만에 이제 접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 남편이 미국에 MBA로 유학을 이제 가는 시점이어서 그냥 다 정리하고 제가 남편 밥 해주러 미국에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가봤더니 남편은 학교를 가고 저는 뭐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친구도 없고 그리고 지금처럼 위성이나 인터넷 이런 게 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놀 수만은 없으니 이제 학원을 갔다가 너무 심심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뭐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생활을 하는 중에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그 무렵쯤이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이제 남편이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던 건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스펙을 갖추면 한국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나름대로 했던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업 설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웃으시는 이유는 뭐세요? 이때가 정확하게 2004년도입니다. 제가 딱 임신 8개월 때 사진이거든요. 어리긴 어리다 그죠? 지금보다는. 딱 저 모습을 하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저랑 별로 친하지 않으신 어른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임신 8개월이면 거의 막달에 가잖아요. 그래서 임신 출산 준비는 이제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출산 준비물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아이의 세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세스 박 세탁을 하다 보면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아. 근데 아이한테는 연약한 아이 피부에게는 절대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세제를 써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세제가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어디서 사면 됩니까? 이랬더니 시중에 팔지 않는데요. 마침 내 차에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빨아보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왔죠. 그래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이 그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세제라는 표현이 저는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 열심히 헹구고 세탁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쓰는 세제는 세제 찌꺼기가 남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세탁을 했죠. 세탁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집에 있는 건조기가 웬만하면 있으시죠? 미국은 원래 이제 건조기 문화다 보니까 세탁하고 바로 건조해서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빨아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건조대에 이제 올려가지고 말리는 자연광으로 말려서 이제 바닥바닥하게 만드는 전 그걸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생각을 했던 게 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이거를 빨래를 개면 늘 여기 자리에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저는 그게 빨래에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보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찌꺼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탁을 해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빨리 보풀이라고 생각했던 게 찌꺼기였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왜 이거 모르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에는 이제 너는 문화가 아니고 건조기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늘 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빨리 알 수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들보다는 좀 더 예민하게. 그러면서 세제 진짜 좋네. 앞으로 나 그냥 여기 세제를 써야지.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에는 이게 아메이 세제다 뭐다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제는 이분한테 부탁해서 뭐 주방 세제도 그렇고 또 다른 세탁 세제도 그렇고 청소 세제도 그렇고 이분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주셨던 세제가 이제 이거였고요. 세제를 주시면서 동시에 저한테 같이 주셨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익숙하십니까? 비디오 테이프 2개를 주시면서 저게 딱 기초 사업 설명 OM이라고 오늘 저희 이 자리가 기초 사업 설명의 자리잖아요. 이 비디오 테이프를 저한테 2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1시간 반짜리인데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보고 일주일 뒤에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와봐. 이러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아왔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잘 보면 너 아기 기저귀 값하고 분유값 벌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에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도요. 결국 출산하기 전날까지 저는 일본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알바를 했었어요. 일도 재밌었고 사실은 돈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미나게 일을 했었는데 그 무렵에 그 생각을 했죠. 둘이서 벌다가 둘이서 살다가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 수입으로 이제 3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그렇게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늘 저한테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곧 현실이 될 거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을 찰나에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집에 와서 이 비디오를 봤겠습니까? 안 봤을까요? 그 당시 저희들의 낙은 뭐였냐면은요. 뭐 미국 드라마, 시트콤 이런 거 보면 재밌기는 해요. 어느 정도 그때는 귀가 트였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국어만큼 100% 들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장을 보러 가면서 한국 마켓에 이 비디오를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예능 같은 거를 구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렌트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만큼씩 빌려와가지고 이걸 보는 낙으로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야 될 비디오 테이프도 막 이렇게 밀려 있는데 이거를 이제 1시간 반짜리 2개를 이제 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가 그분하고 별로 큰 유대감이 없어요. 친분도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세제를 쓰라는 아주 선의의 마음으로 저한테 좋은 세제를 권해주셨잖아요. 마침 썼던 그 세제가 굉장히 저도 흡족했었고 그리고 저한테 이거 잘 보면 너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보를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분의 그 선의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다 볼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생각은 했습니다. 한 45분 정도 보고 이 정도 보니까 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시나리오 다 쓰고 이제 전달해 줄 생각으로 비디오를 켰어요. 제일 처음에 저한테 이 사업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 서울 공대 박사님이셨고 대동연구단지 수석연구원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굉장한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재미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현실 점검이라는 부분을 너무 이제 명료하게 짚어주셨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흘러간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노후에 관련된 이야기를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그렇게 크게 집중해서 듣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TV 화면으로 막 빨려 들어가듯이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수익 구조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한 번만 해서 이해를 다 하겠는 거예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제 설명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당시가 2004년도였는데 1959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무려 50년 전부터 누군가는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에게는 어떻게 이 정보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과 그리고 야 지금이라도 이걸 알아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디오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어서 다시 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게 설명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시고 내용은 앞에 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 역시나 이 비즈니스를 즉 아미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노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대로 디자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수단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제품을 바꿔서 써보는 거. 즉 내가 매일 가서 코스코 가서 저는 늘 생필품을 샀으니까 코스코 가서 사던 그 생필품을요. 아미마트로 바꿔보라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내가 내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다고라는 생각에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남편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좀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방에 가서 책 한 권을 들고 옵니다. 아까 경영학 MBA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펴면서 아미 마케팅 학이라는 책을 갖고 나옵니다. 이거를 배웠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지.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들었을 거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명혜야 아주 좋은 내용은 맞는데 쉽지 않아.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데 이게 학문이 아니라 이거는 실용인데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잖아. 집안 청소도 내가 하고 이런 거 뭐 도와는 주지만 이거 내가 하는 거잖아. 마트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돈 1억을 투자해가지고 MBA 공부한 당신보다 10원 한 푼 투자 안 한 학위 하나 없는 내가 낫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날 다음 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어서 봤는데 결국 정리는 이거였어요. 제 현실이 어디에 제가 존재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95%의 직장인 혹은 뭐 나중에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자영업이라고 하는 요 파트에 제가 있었었죠. 제 주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95%의 사람들은 노동소득, 즉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뭐 500을 벌든 1000을 벌든 물동이가 크든 작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들었던 이 비즈니스 그리고 많은 부자들은요. 사업가나 투자가로서 그들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막연히는 알았죠. 삼성이다, LG다, 뭐 현대다 다 부자니까 그들하고 나는 때 세상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부를 형성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5%의 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어느 정도 투자한 이후에 저절로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뭐라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뭐든 있으시죠? 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받을 것도 없고. 근데 마침 이 사업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미 비즈니스라면 내가 저 5%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수단은 기회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마무리 먼저 지을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린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된다라는 워렌 버핏의 얘기가 참으로 무섭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득이 들어오는 거를 나도 꼭 찾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요. 그분한테 이제 갔습니다. 저 밀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설렜고 너무 좋았고 이런 정보를 알았다는 사실에 너무 서프라이즈한 거니까 그분한테 이제 가서 저 어제 이거 비디오 다 봤는데요. 저 뭐 하면 될까요? 얘기를 했어요. 제 그분의 눈빛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신 지 딱 한 달 되셨거든요. 근데 사업을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한번 시간 나면 보라고. 의례적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봤는데 저는 본 거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눈을 말똥말똥하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래? 그러면 너 집에 가서 마침 내 차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 늘 차에 있죠, 이 책이. 집에 가서 이 책을 한 번 더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가자마자 바로 읽었어요. 책이 되게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얇아요. 그래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책을 딱 덮고 난 순간 제 느낌은 어땠냐면요. 독후감 쓸 때 늘 이 얘기로 내가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책을 읽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래서 내가 관속에 묻혔다면 죽고 나서 같이 죽은 사람들 있죠. 망자들. 이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난 관뚜껑 열고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한테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인생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우리 명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제 개념,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제 개념, 경제 개념이 완전히 바꿔진 게 결정적으로는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저 책 다 읽었는데요.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 제 얘기를 하셨대요. 누구한테 했냐면 이분이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저를 제대로 가이드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시면은 LA에 에메랄드 이제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만나보고 싶겠죠. 이런 애가 누군지. 그래서 올라오시겠다고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LA에서 7시간을 운전해서 오시고 저희는 7시간 운전하면 어디로 갑니까? 38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저희 이제 스폰서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노트북을 펴놓고 저한테 사업 설명을 이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냐라고 해서 제가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고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출산 전이니까 임신 8개월이니까 한 두어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보고 열심히 학습을 해보래요. 배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워서 익혀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일이니 이거를 한번 꾸준히 잘 배워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뭐 미팅이라든지 어디서 열리는지 이런 걸 받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저희가 미팅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거의 베이스가 홈 미팅일 수밖에 없고요. 워낙 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한두 시간씩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OM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 저희 같은 이 기초사업 설명회 자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출산 전에 한 번밖에 이제 거기를 못 가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집에 와서 이제 일기를 썼어요. 제가 매일같이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태교 일기를 썼습니다. 태교 일기를 썼는데 저기에서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참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일을 해보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더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내가 엄마가 바로 원하던 그런 비즈니스라서 확실하게 사업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단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2004년도 딱 4월 24일이라고 이제 저때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선전 보고를 한 날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좀 하고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고요. 근데 아이를 낳아 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서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죠. 저 혼자서 애를 키워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한두 시간씩 운전을 해야 돼요. 갓난쟁이를 데리고 그렇게 하기가 참 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는 아니니까 미국 사람하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처음부터 없었고. 근데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더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택배를 하게 되면 주문을 하게 되면 지금 주문하면 내일 오죠. 그래서 평일 12시 전에 주문하면 그래도 6만 원치 이상 주문하면 다음날 무료로 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전국에 13개의 ABC 센터 그리고 1개 A스테이션 총 14개 픽업 장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무료 택배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750불 하나로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주문하면 무료로 택배를 해줬어요. 네, 하나로 100만 원. 근데 요즘에는 무료 택배 자체도 없고 저희 스폰서님 작년에 이제 만났을 때 여쭤보니까 7일 만에 내가 빨리 받고 싶으면 7일이에요. 페덱스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7일 만에 받는 게 한 14,000원,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오는 거는 10일에서 14일이에요. 그러면은 한 14,000원 정도 택배비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ABC 센터가 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1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는요. LA 하나, 뉴욕이 하나, 동부, 서부 각각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처럼 픽업 센터가 아니라 우리 공항 가시면 수화물 찾는데 이렇게 레일 돌죠. 그것처럼 픽업 센터로 저희 선배 사업자들이 그렇게 사업을 초창기 하셨다 하시잖아요. 그런 곳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강의하고 쾌적한 데서 그리고 내려가서 저희가 픽업을 하고 집을 가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받고 이게 너무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게 저희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시스템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폰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진짜 한국은 사업하기 좋다. 이래 좋은 데서 아직까지 다이아몬드가 안 됐나. 그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호주에서 이제 제 파트너가 이제 사업을 간호사가 겸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스폰서님이 같이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작년에 이스프링 정수기 새로 나왔잖아요. 새로 나오면서 한국은 참 좋겠습니다. 뭐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수기를 기사가 와서 전부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미 프로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계시는 그분은요. 호주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설치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파트너 혹은 소비자가 서울에서 정수기를 산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라가야 돼. 가서 내가 설치를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배워갖고.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파트너가 이사를 간대. 부산으로. 떼는 것도 내가 해. 가서 설치를 다시 제가 해. 그렇게 하셔야 될 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미 프로한테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설치를 해주십니다. 앞으로 정수기 프로 기사분들이 오시면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미국 생활이다 보니까 제가 좀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저희 스폰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너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얘기해서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땅덩어리 좁은 데 가서 사업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한국이 아마 여기보다 훨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왔죠.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남편하고 얘기해야 됐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 당장은 뭐 수입이 크게 안 될 거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네트워크 쌓아서 내가 이 자산 만들겠다. 그리고 당신 노예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 한국 가자.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뭘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콜 그랬습니다. 자기도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얘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어보는 심정으로 아마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와서 아이를 이제 조금 키우고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업을 금방 했죠. 금방 하고 한국으로 이제 나오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내 삶의 주체권, 통제권, 그리고 선택권이 다 나에게 주어지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삶에 무임승차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필요한 거는 당신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이 아니라 저는 제 돈이 필요했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구애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저는 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주체적으로 진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너는 뭘 하고 싶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용돈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살아오는 전체의 환경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저희 3남매 키우신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었고 그런 엄마가 저는 참 짠하고 애처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알바하면서도 늘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던 것 같고 미국에서 웨이트리스 알바를 하면서도 늘 엄마한테 한국으로 송금을 해서 돈을 드리긴 했는데 얼마 드리지 않는 그 돈이 참 이렇게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드릴 수만 있다면 한 달에 진짜 100만 원씩 우리 엄마 100만 원만 있으면 재벌같이 살 것 같은 사람인데 이런 돈 우리 엄마한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강했습니다. 근데 당시 저희한테는 어떤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알자마자 저는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확천금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뭐 준다 해도 별로 필요는 없지만 저한테는 매달 내 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안정되게 들어오는 그런 저는 그 수입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 만났을 때 딱 하나 물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메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좀 잘못 알고 계셨다가 아메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저는 이 비즈니스가 저한테 왔을 때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쑥 들어온 것 같아요. 나중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에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가 쓸고 지나갔대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도 안 왔어요.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씨알도 안 먹히거나 말을 해도, 아니면 애가 너무 맹해 보여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나, 그래서 이제 저는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딱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좋아, 내가 이거 열심히 해보겠어. 근데 제 나이가 이제 어렸잖아요. 근데 내가 내 열정을 다 바쳐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이 네트워크를 만든다 치고, 그리고 내가 40, 50, 60까지 열심히 뭐 일해서 내가 나중에 이 자산을 내가 만든다고 치는데, 만약에 나한테 이 돈을 줄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이제 하나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조금 넘어갔는데, 그때 생각했고 이번에 사업 설명 준비를 하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시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이런 거 다 현금화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벌어들이는 돈 말고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면 그걸 한번 다 더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달 나가야 되는 지출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지출이. 그러면 앞에 돈에서 뒤에 돈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딱 그만두고 나서 몇 달을 버티실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부의 척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 계산해봤는데 한 5천만 원이에요. 제가. 근데 월 한 500이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를 버틸 수 있습니까? 10개월 버틸 수 있죠. 제가 한 12억 있어요. 한 12억. 많죠. 12억은 가지고 계시죠? 월 500씩 씁니다. 연간 6천이죠. 10년이면 6억입니다. 20년이면 12억이죠. 내가 12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면 20년 뒤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필요했던 거는 월 필요한 현금 흐름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을 마련하는 방법은 과연 뭐로 선택할래라는 게 그 당시 임신했을 때 저는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미 사업 설명이 저는 바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본이득이라고 아십니까? 말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주식 100만 원으로 샀는데 200만 원에 팔면 차익 100만 원. 집을 5억에 샀는데 6억에 팔면 차익 1억. 그게 자본이득입니다. 그걸로 내가 내 현금 흐름을 마련할 것이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이 현금 흐름에 굉장히 꽂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 열정을 다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메이가 대우보다 큰 회사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랬냐면, 물었을 그 당시가요, IMF 이후에 대우가 이제 망해갔죠. 그리고 요 당시가요, 대우가 법정 관리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우리 김우중 회장님께서 국제 인터폴에 수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우는 한국에서 세계 2, 3위의 서열인데 그 회사가 한국에서 망해요. 근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아메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그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 망하는 회사가 있죠. 2013년에 에이본이 철수를 했고요. 19년에 메리케이가 철수를 합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를 했다 뿐이지 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건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분들 참 안타깝죠. 저희하고 같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분들의 열정을 다 바쳐서 만든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요,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는 1959년에 시작한 일에 회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 최고의 제품을 쓰고 광고한 회원들하고 정확하게 수익의 35%를 공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지급한 보너스가요, 조금 더 많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61조가 넘습니다. 얼마를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져가셨습니까? 61조나 60조나 비슷하죠. 우리 끝자리 있는 거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니까 그 1조라도 뭐 저희가 가져가면 참 좋은데, 그죠? 한국 아메이의 한 해 이제 거의 매출에 준하는 숫자입니다. 1조라는 거는요.
이거는 저희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아메이의 글로벌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카탈로그 보시면 나와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 혹은 또 강의에서 이렇게 자주 들으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메이 회사의 전경입니다. 미국 미시건주 동부에 있습니다. 뉴욕 옆에 A-C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이 자리에 가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집코드 즉 우편 번호를 2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이제 저희 구로 따지면 한 2-3개 정도의 구의 크기를 한 여기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여기에 개인 자격으로 투어를 신청을 하시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출중한 가이드가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듣는 우리가 지쳐서 넘어간답니다. 그분들은 지침 없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얼마나 자부심 뿜뿜하면서 아메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왼쪽에 있는 거 서울 강남에 있는 아셈타워입니다. 한국아메의 본사고요.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같이 앉아있는 대구아메의 바깥 전경입니다. 야경이 참 예쁘죠, 저희는. 그래서 항상 저는 설명을 할 때 꼭 대구 거 보여줘요. 이렇게 예쁜 곳이 있다라고. 그래서 전국에 13군데 이제 픽업 센터와 그리고 한 군데의 A스테이션 총 14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너무 쾌적한 곳에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전 세계 59개국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아메이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에서 일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58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아메이가 망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여전히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저희 리치 디보스 제이벤인데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아메이의 창업자 2분이십니다. 저 2분께서 이 비즈니스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옆에는 그 2분의 각각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 왼쪽에는 그 한 분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 스티브 베넨델이신데 이분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재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이 베넨델 아버지와 아들이 순차적으로 미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역임을 하셨던 유례없는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아래 부분에는 요즘에 중국과 핑퐁 관세 전쟁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매일 아침 주가를 왔다리 갔다리 코인을 오르락 내리락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첫 취임했을 때 교육부 장관으로 리치 디보스 가문의 며느님께서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계셨다는 거는 또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아메의 위상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창업 이념을 너무 좋아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회사의 창업 이념이 뭐였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근면성실 정직 뭐 이런 거 있나요? 학교 다닐 때도 뭐 급훈 이런 거 있었는데 이 회사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끔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보상도 역시나 가족과 함께 누릴 만한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적이지 않느냐라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이 회사를 창업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기업 이념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창업 이념, 기업 이념을 얼마나 많이 읊었겠습니까? 설명할 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도대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의 오너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심플리 리치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 리치 디보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메의 본질은 남보다 좋은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 비즈니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저희가 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주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주로 나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그분에게 제 사업 설명이나 아메의 마케팅 방식의 본질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거겠죠. 핵심은 저희 나와 있지 않습니까?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하는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들어가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저희 아버지에게 사업 설명 대신 사용을 했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 이제 여기 있으니까 왜 아메이를 하느냐, 뭐 이 다단계 아니냐, 어른들이 의뢰하시는 그런 언론 매체를 이제 통해서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 대신에 아버지 책을 좋아하시니까 아버지 이 책 한 권 읽어보시고 일주일 뒤에 제가 받으러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이러고 이제 제가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갔더니 하루 만에 다 읽으셨더라고요. 책 두껍습니다. 아직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이 책의 내용이 진짜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맞다고 당연히 맞다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리시디보스 회장님이 살아계셨을 때였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진짜 아미사업 열심히 해봐라. 내가 다른 거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당시에 저희 친척, 일가 친척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더니 한국에 이 세제를 팔러 왔느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그렇게 엄마 안면이 이제 서지 않게 만드느냐. 얼마나 남편이 지금 수익이 안 되면 네가 세제를 팔러 애를 얻고 돌아다니느냐. 이 선을 넘는 발언을 이제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유 아주버니 명예사업 못하게 하세요 하면서 이랬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방어벽을 다 쳐주셨습니다. 니네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제품에 관련한 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환경 헌장이라고 해서 인간과 자연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시키지도 않겠다. 즉,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들 때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아까 여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로시 사진입니다. 강가에다가 뿌리죠, 세제를. 근데 저렇게 맑은 물이 돼요. 72시간 안에 이산화탄소 물로 다 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세제 어떤 경우에도 자연에 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모든 세제가 그렇진 않죠.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맞습니다. 이게 무려 발생 시기가 1994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2025년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이제 사건 개요들이 나와 있는데 94년부터 21년까지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가 5,9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요, 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무려 17년입니다. 사망자가 2만 명이 넘고 건강 피해자가 950만 명, 노출자가 894만 명입니다.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근데 이 사건이 2023년에 종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밑에 한번 제가 노란 줄 쳐놓은 걸 한번 보시면 이제 옥시 레킷벤키저라고 하는데 저희가 흔히 옥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시, 애경, SK케미컬, SK이노베이션, henkel 등의 화학약품 제조사입니다.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에 대한 총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죄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나 그리고 국회 그리고 언론에다가 도움을 요구를 하려고 손을 뻗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아버려요. 애경의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제 다른 사건으로 다시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접수가 되고 또 검사들이 또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내용을 쭉 읽다가 보니까는요 2021년도에 1심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최종 판결을 2023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옥시 사태라고 해서 옥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원흉은요 SK케미컬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품의 성분을 만든 회사가 SK케미컬이에요. 그리고 그 성분을 제조하라고 각각의 회사들한테 전부 넘긴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제조를 하고 판매했던 곳이 LG, GS 리테일,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사가 다 만들고 제조하고 유통했다라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그 이면에 황당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부 검찰 옷을 벗고요. 애경을 도와주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다 취임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 아이가 혹은 내 가족이 혹은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화나고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LG생활건강 혹은 뭐 애경 제품 안 씁니까? 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길 들어가 봤어요. 아까 그 원흉이라고 하는 SK케미컬로 들어가 봤습니다. SK케미컬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환경을 생각하는 화학, 생명을 지키는 과학, 그리고 행복을 열어가는 기업 SK케미컬이 만들어갑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옆에 인류의 건강의 가치를 실천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라고 첫 페이지 딱 하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런 회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기온이 높은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섬유유연제가 자주 응고되는데 그거는 대구에서도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불편함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매달렸던 이 문제는 천연원료였어요. 근데 여기에 해결책은 화학 성분 약간만 높이면 됩니다. 금방 가능해져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소비자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원하는 분들한테는 100%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왜? 제품의 성분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메이가 소비자와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었고 자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저는요 무한 자부심이 뿜뿜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과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오해는 받아들여도요 제품에 대해서 시비가 걸리면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뭐 달달이를 뜨겠다는 게 아니라 제 열과 성을 다해서 제 온 지식을 다해서 그리고 아미 사업의 어떤 철학이나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창업자들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요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한테 전하려고 저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989년에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 상을 구디어 타이어에 이어서 민간 기업으로서는 이제 두 번째로 아미가 받았었고요. 이런 아미에서 만든 제품이 저희가 세계 최고 그 온리원이라고 하는 유기농 식품인 누트리라이트가 있고요. 세계 탑5라고 하는 아티스트리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어, 구강 그리고 바디 용품이 있고요. 아미가 시작했던 아미홈이라고 하는 우리 집에 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냄비라고 하는 아미 퀸이 있고요. 세계 판매 1위인 정수기, 청정기 정말 많은 제품이 한 450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느 회사는 제품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세계 최고로 만들어내는데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데 니는 입만 열면 기승전, 아미, 깔때기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부 입만 열면 아미 제품이 좋다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미가 작정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들자고 시작했는데 어떡하노? 좋잖아. 고민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안 쓰고 이 제품 나와 있는 거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나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전달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썼는데도 만족스럽지 않다면은요. 90일 이내에 반품하라는 반품 제도까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 중국만 빼고는요. 빈 용기를 가지고 가도 바꿔주죠. 저희 나라는 이제 일부 아주 그 모렴치한 소비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제품의 절반은 가지고 오셔라라고 하는 조건이 걸려 있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 미국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빈 용기만 가지고 가도 돈을 돌려줍니다. 또 지난해에 저희 스폰서님 오셨을 때 아직도 이거 진행하는 거 맞죠?라고 하긴 했더니 허허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게 다르면 사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마케팅 수익 구조입니다. 두부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두부가 있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4,000원짜리 두부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일반 시장에서 이제 개인이 만들어낸 두부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 전문가 글자가 너무 작네요. 명인이 만든 두부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람수에 이제 7,900원이고요. 두 모에 한 모에 한 4,000원 하겠죠. 밑에는 곰곰 우리 쿠팡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우리 콩으로 만들어내는 3,320원짜리가 있고요. 옆에는 풀무원 이거는 뭐 중국, 미국,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제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뭐라도 하나는 사시겠죠. 두부를 드시니까. 그럼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취향대로 아마 고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보 하나를 드릴게요. 사진이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가마솥이 있어요.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에다가 두부를 만드는데요. 이 콩은 안동에서 계약 재배한 콩을 받아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숨은 그림 찾기 하나 해볼까요? 익숙한 뭔가가 하나 보이십니까? 오른쪽 위에 이스프링 정수기가 보이세요? 예. 두부의 65%에서 70%는 물이랍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가 이제 콩이고요. 그리고 두부를 만들 때 응고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간수를 넣죠. 근데 그 간수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고 품질의 이제 간수를 이 집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이제 수작업을 하죠. 그리고 저렇게 끓입니다. 끓이다 보면 거품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거품을 없애고자 소포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소포제는 그 화학적인 소포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금 돈을 주는 두부는요, 식물성 유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저기 이 스프링 앞에 보이십니까? 들기름이 보이십니까? 저 들기름이 소포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국산 들기름을 사용을 해서 저렇게 하나씩 낮게 포장을 해서 팔아요. 얼마에? 4,000원에. 근데 이 집에 보시면 정수기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정수기 2대를 돌립니다. 그래서 3개월에 2개씩 필터가 나가요. 여러분 두부 장사 하시면 이 마인드로 하실 수 있으시죠? 아미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느 두부 사시겠습니까? 뭐라 해도 저쪽 두부 안 사시겠습니까? 그죠? 저 두부를 사러 가려고 하면 어디를 가느냐? 경남 양산 덕계시장 있어요. 덕계시장, 재래시장. 거기에서 이제 제 친구 부부가 부업 삼아 각자 본인 본업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뭘 만들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또 새벽에 일어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업으로 두부를 만들으셨어요. 근데 정말 나는 건강 두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암의 공부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스프링 정수기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쓸 수 있는 한은 최고로 좋은 걸 썼습니다. 그래서 4,000원에 팔아서 안 된다, 야야. 제가 그랬거든요. 가격을 올리자. 누구라도 사 먹으러 온다 그랬더니 여기는 양산촌이라서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 하라는 게 저희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저 10,000원에도 사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 두부가 아니라 약이잖아요. 보약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먹는 사람들한테는요, 너무나 건강을 챙기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전 선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회사 두부는 그럼 어떻게 만든단 말이고, 물을 정수물이 아니라 수돗물, 지하수, 뭐 생수, 뭐를 쓸지 모르죠. 그런데 콩물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그럼 이 물은 도대체 뭘 쓸까? 이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콩물을 마셨는데 알고 나니까는 도대체 이 콩물의 물의 근원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우리 물은 되게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전부 지금 보면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물통을. 근데 콩물은 가려서 드십니까? 그냥 맛있는 데 가서 타서 드시잖아요. 그 생각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장사를 한 3년 동안은 진짜 감사하게도 두부랑 콩물을 참 잘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사 너무 잘 됐는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개인의 사정상 이제 가게를 접겠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접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양산 덕계에 막 두부 사러 간다고 저한테 연락처를 달래요. 없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진 가게입니다. 네.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 이 두부를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부, 건강한 두부 먹는 거 좋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게 제 재정 자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죠. 저희는 매달 생필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쪽 마트를 가시든 아메이 마트를 오시든 어디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 3, 40만 원 정도의 소비를 저희는 합니다. 근데 일반 마트를 가게 되면 저희가 지출로 끝나죠. 그런데 저게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순간 소득이라는 걸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이게 너무 심플하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학 박사와 한양대 교수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미라고 하는 사업의 본질은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이다. 그러니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인종이 흑색이든 백색이든 스펙이 있든 없든 학력이 높든 낮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생필품은 우리가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생필품을 바꾸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지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오는 동안 그동안 저희들은 광고 유통비를 너무 많이 지급을 했어요. 800원을 지급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500원을 지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메이 방식은요. 제품의 원가를 굉장히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는 제조회사니까. 그래서 350원의 원가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700원에 다이렉트로 전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 생기는 350원이라는 이 돈, 35%의 돈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이 제품을 잘 쓰시는, 그리고 광고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 그분의 기여도에 따라서 전해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여도만큼 기여하셔서 받아가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마케팅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 얘기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마케팅 플랜하면 반드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쇼핑을 해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게 되면 한 20만 PB 정도라고 저희가 점수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의무 구매량은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사야 되는 거니까 샀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한 3% 정도 돌려받으면 6천 원인데 아메이는 PB는 모으는 점수예요. BB는 돌려받는 돈이고요. 그래서 저기 1.78배를 곱하면 정확하게 내가 받는 현금이 되는데요. 대략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를 쓰시게 되면 현금 한 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받아보니까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첫 달에 12%를 했어요. 왜냐하면 출산 준비물을 이거를 아는 순간 거기서 전부 다 샀어요. 그리고 위탁 판매 제품도 미국에는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뭐 예를 들면 하이마트나 이런 데 있죠. 전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전 파는 곳, 그런 곳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그냥 어차피 쇼핑을 해야 되는데 아미를 통해서 쇼핑을 하니까 같은 가격에 포인트를 받으니까. 그래서 전 그걸 다 모아서 12% 캐시백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를 기준으로 뭐 친구 A, 친구 B한테 알려줬다고 가정하고요.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이제 스폰서 S라고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점수를 모으니 S나 A, B가 각각 80, 60, 20, 20만의 점수가 모아졌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한테 이랬어요.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캐시백을 아메이에서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S. 예, 저도 S라고 했어요. 저도 수학과거든요. 근데 계산을 안 해봤어요.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고 매출이 제일 많으니까 제 상식선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폰서는 12,000원, 나는 24,000원, AB는 각각 6,000원씩. 수입 역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아미를 얘기를 하면 다단계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가 조금 거슬리게 들리잖아요. 거슬리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속을 파보고 들어가면은요. 돌침대 자석료 같은 내구재를 팔아서가 아니라 부의 분배 방식이 불공평하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아메이는 노력순이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수익 구조가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굉장히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스폰서한테 들었듯이 너도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메이가 전달해주는 너의 인생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 세제를 안겨주셨던 그 스폰서님은 한 1, 2년 만에 연기같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당시 에메랄드셨고 지금은 수석 다이아몬드이신 이제 그분이 완전 아미를 은퇴하셨습니다. 완전히 은퇴하셨고 그래서 제가 근데 얼마 들어와요? 질문이 그렇습니다. 얼마 버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벌어 월에 이렇게 얘기하죠. 500을 버냐 1000을 버냐 물동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물 갖고 있는 친구에게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묻습니까? 한 달에 얼마 들어와 이렇게 묻죠.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도 너 한 달에 얼마 들어와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캐시백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파이프라인 소득을 10,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 들어오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들어온다. 우리도 상상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하셨던 거는 거기 수석은 저희 나라의 더블 다이몬드 수준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이제 완전히 그만두셔 놓으니까 잘 돌아가는 그룹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다이몬드 이상만 이제 유지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2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5대양 6대주 여행을 하러 다니시고 1년에 한 달은 한국에 1년에 한 달은 하와이에 막 이렇게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 사는 모습 나도 살고 싶다. 그러려고 내가 아메이를 했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수익을 조금 확장시켜 볼게요. 제가 10,000원을 받았듯이 세 사람의 친구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이들이 다 10,000원씩 받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면 저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브론즈 키트라고 하는 것도 주는데 그거는 1년 12달 내내 유지를 하시며 아메이에서 그냥 저희가 초기 사업자들이 아메이의 다양한 제품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친구를요, 3사람을 도와주면 저는 70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 브론즈 빌더가 됩니다. 한 400만 PB 정도가 되는데 요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은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세요? 성이 안 차세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여러분들이 현재 받으시는 수입에 내가 추가로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좋고요. 그래서 한 70에서 100만 원이 매달 따박따박 나온다면 그 느낌 괜찮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성이 있습니다. 하나 더 가서 제가 알렸던 분들이 저처럼 7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는 3분을 제가 도와드리게 되면 저는 21%의 첫 달을 하시면 SP 월 한 200만 원 내외가 되고요. 석 달을 하시면 GP 수익은 비슷합니다. 근데 안정성이 점점 강화되어 가죠. 1년에 6번을 하면 플래티늄, 핀 보너스, 연말 보너스 합하면 연봉 한 3천 정도가 됩니다. 1년이 12달입니다. 한 달도 놓치지 않고 이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시게 되면 연 한 5천만 원 내외의 파운더스 PT라고 하는 핀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파운더스 PT 분이 꽤 많으신 걸로 제 눈에는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시간하고 노력 많이 들여야 되겠네. 이해한다, 인정한다. 그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 200만 원 만들어지는 데까지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공식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혹시 사업을 알아보시거나 초기 사업자분들, 아직 SP가 안 되신 분들, 한국 아메 공식 평균이 한 얼마쯤 될 것 같다라는 뭐라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6개월에서 1년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1년 정도 걸린다 치고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너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200만 원 나오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하고 이 사업 해볼래? 그럼 뒤로 슬 빼줘. 갖고 간다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데. 근데 200만 원 정도를 만드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많은 자료를 보셨겠지만 공무원들이 200이라는 연금을 퇴사 이후에 받으시려고 하면은요, 공직에서 30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인증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매월 내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예상 노령 연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쭉 해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다들 이제 궁금해서 들어가 보더라고요. 잘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릅니다. 38만 원, 34만 원, 34만 원, 34만 원, 37만 원 막 이렇습니다. 뭐 12년, 16년, 19년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 낸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더 35년까지, 40년까지 막 더 내야 되는 개월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59만 원 나오죠. 그리고 70만 원, 80만 원대 막 이렇게 나옵니다. 20년이 다 넘어가요. 저기 보시면 128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분들이요, 36년, 27년 막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마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209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이 이제 실수령 자세요. 우리나라에서 연금을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상위 5%라고 얘기합니다.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상위 12%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100만 원 넘는 친구들한테 야, 니 좋겠다. 65세 이후에는 야, 니 상위 우리나라 15%의 삶을 산단다. 제가 그랬더니 언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120만 원, 아니 100만 원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야 될 돈이 15년은 더 남아 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2년 동안 이제 근무하셨었고 퇴직하시기 한참 전부터 연봉이 이제 억이 넘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200만 원을 평균적으로 계속 받아가는 파운더스 PT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일입니까?
30년 동안 저 직장 다니시는 게 편하겠어요? 공무원 가셔가지고 30년 동안 공직에 계시는 게 편하겠어요? 죽으나 사나 여기 앉으셔가지고 파운더스 PT 해내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어느 게 편하시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SP를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이제 3개월 만에 만들었었고요. 파운더스 PT를 1년 8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운더스 PT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으니 저는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65세 이후가 아니라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도 연금 수령자라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플래티넘 친구를 둘을 만들면 저희 사파이어라고 얘기하고 세 사람을 만들면 에메랄드, 그리고 6명을 만들면 이제 다이아몬드다. 이제 이런 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사사분면인데요. 사사분면 참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있어요. 근데 저걸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똑똑하고 멍청하다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니까 덜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겠죠. 똑부, 멍부, 멍게, 똑개. 자, 어느 쪽을 가장 우리는 지향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똑부죠. 똑똑하고 부지런해요. 머리 좋은데 성실한 애는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죠? 우리 애는 맨날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런 애는 그냥 감당 안 하셔도 돼요. 지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머지 3개 중에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멍게, 똑개, 멍부. 멍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야,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하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사노? 근면성실 정직은 기본 아니가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멍부를 지향하셔야 돼요. 야, 멍청하면 부지런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가 이 생각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부 미팅이 있어서 예를 들어 서울로 가야 돼요. 저희의 최종 목적지가 서울입니다. 자, 그런데 아침부터 부산하기 준비를 해서 저희가 기차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아니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부산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열심히 밟고 내려가요. 기차 안에서 열심히 뛰어서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했더니 저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서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퍼질러 자고 있던 멍게들은 어떨까요? 이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 잡고 올라가면 멍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항상 열심히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살 수 있어야 밥은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듣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성실과 부지런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방향으로 네 삶의 방향에 포커스를 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준 사람들은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이 비즈니스 2004년에 알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20여 년 전에 이제 저는 속도보다는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이 방향대로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작년 회계연도에 18년 8개월 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달성을 했습니다. 에메랄드를 달성하고 무려 12년 만에 달성한 뉴핀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굉장히 더디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업을 잘 못했다라는 케이스예요. 집중하지 못했고, 근데 꾸준히는 했었어요. 제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제가 훨씬 낫습니다. 아직까지 제 친구들은 현직에 있지만 곧 다가올 그들의 퇴직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서야 그들의 방향성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20여 년 전에 결정했던 내 선택이 너무나 탁월했다라는 사실에 제 스스로를 제가 많이 칭찬을 합니다. 마무리는요,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건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아미라고 하는 수단이 여러분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